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입니다. 오늘 아이디어 365 코너, 매일매일 진행하는 아이디어 365 코너입니다. 첫 시간부터 코를 만지기 시작하네요. 아, 이게 비염이 계속 있어갖고 상대적으로 코가 너무 가려운 부분이 많아요. 이게 방송을 하다 보면 제가 실제로 이제 그 공중파라든지 케이블 방송 같은 데서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코가 간지럽거나 그러면 이 카메라가 옆으로 돌아갈 빨간불이 날 찍고 있는 빨간불이 없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막 그러다 보면 막 재채기도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방송 뒤편에서 하고 카메라가 돌아가면 그때를 기다리는 게 굉장히 긴데 이 유튜브 방송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편집의 묘로 잘라내면 더 깔끔할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제 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자연스러운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이건 가감 없이 저는 그냥 재채기를 하더라도 재채기가 방송에 나가고 자주 만져요, 코를. 자주 만지는데 코를 만지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나갑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화장품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있는 글로시에라고 하는 브랜드의 화장품 회사인데요. 창업은 2015년도에 했대요. 2015년도에 했는데 2018년도 작년도 매출이 1억 달러, 그러니까 1,100억 정도가 이루어졌다네. 1,100억. 창업한 지 3년 만에 1,100억의 매출을 올렸다면 웬만한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았을 것 같은 느낌에 드는 회사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업 가치도 3억 9천만 달러, 3년이 됐는데 약 4,400억 달러의 그 400억 원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있다니까 앞으로의 성장세도 굉장히 많죠. 뭐 우리가 알고 있던 샤넬이라든지 에스테로더라든지 뭐 이런 구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구찌는 화장품 브랜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브랜드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게 오래된 시간과 그 노하우와 다양한 제품과 소비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어떤 브랜드 인지도, 이런 것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런 판매가 되고 있고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신생 업체들이 들어와 갖고 무언가를 팔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이 화장품 분야의 장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글로시에라고 하는 회사는 이런 분들을 보란 듯이 3년 만에 해결을 했습니다. 이 회사에 몇 가지 특이한 점들이 있어서 그 특이한 점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글로시의 제품은 총 35개밖에 없답니다. 35개밖에 없다 그러면 제가 뭐 화장품을 많이 쓰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제 안에 그냥 화장대에 있는 것만 보더라도 한 20여 가지 되지 않을까요? 안 되나요? 제 아내가 이거 보면 안 되는데 그 정도 안 되거든 뭐 이러면 화장품 사 드려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어찌됐든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다수의 품목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립스틱 하나만 하더라도 립스틱에 대한 컬러가 여러 가지일 거고, 스킨이라든지 로션 내지는 파운데이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다 보면 35가지가 넘을 건 분명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글로시에는 그것을 가지고 35가지만 가지고도 성공할 수 있었던, 기업 가치를 4,400억, 2018년도 매출을 1,100억 원을 달성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 회사에 몇 가지 독특한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오는 게 결론은 기본적인 화장품을 만드는 방식이었어요. 탑다운 방식. 그런데 이쪽은 버턴업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한마디로 회사가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시장 조사를 해갖고 이런 제품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신제품을 만들고 그것에 맞는 어떤 모델을 선정해서 광고를 때려서 그것을 판매하는 게 기존의 탑다운 방식, 내려오는 방식이었다면, 버튼업 방식은 위로 올라가는 방식인데, 결론은 소비자가 그 제품을 많이 사줘야지 결론은 된다는 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 다수결 원칙이라는 방식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이런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그러면 만들어 드리겠다든지, 이런 제품을 만들었는데 어떤지,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글로시의 어떤 스테디셀러, 죄송합니다. 빨리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네. 스테디셀러가 밀키젤리 클렌저라고 하는 제품이 있었는데,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프로세스를 가지고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냐면, 고객들한테 여러분이 바라는 클렌징 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요. 그 다음에는 382개에 달하는 답변을 중복되는 키워드를 골라내고 분석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에 반영된 제품을 1년 반 동안, 1년 동안, 1년이요. 1년 동안 개발을 했대요, 또. 그 다음에 시제품이 완성된 다음엔 출시하면 이걸 구입하실 수 있겠냐라고 해서 기존에 앙케이트를 내셨던 분들이나 그 외 분들한테 이것을 다시 테스트 조사를 한답니다. 한마디로 앙케이트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80%가 넘는 사람들의 지지율이 있을 때 이 제품을 출시를 한대요. 이 제품을 출시를 하게 되면 마비가 될 정도라고 하는데, 제가 나중 시간에도 다른 그 꼭지에서 나타나겠지만, 킥스타터나 미국의 킥스타터나 인디디고 같은 클라우드 펀딩을 하는 데서들이 실제로 내가 이 제품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필요 자금을 클라우드 펀딩으로 소싱을 받는데 그 과정상에 그 제품이 좋겠다고 해서 내가 먼저 사주겠다라고 선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해준 사람들의 결론은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먼저 써보고 얼리 어답터 같이 홍보를 해주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결론적으로는 마케팅의 새로운 어떤 방식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여러 나라에서는 킥스타터라든지 인디디고 같은 크라우드 펀드를 기본적인 기초 마케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채널로 보고 있는 게 맞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고객의 유저들의 어떤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제품을 만든 상태에서 고객들한테 이거 사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본 뒤 지지율이 높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80%가 넘는 상태에서 저걸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제품이 나오면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의 그런 어떤 반응들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품 상세 페이지 보면, 지금도 뭐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가서 화장품 보면 상세 페이지가 쭉 길게 나오죠. 이 제품은 어떻고 저쩌고 쭉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반대로 저기를 하죠. 우리가 SNS 시대가 되면서 제일 먼저 부각되는 게 뭐죠? 결론적으로는 SNS 시대에서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리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샵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고객이 실제로 써보고 느낀 점을 리뷰로 달아주는 것을 굉장히 높게 보죠. 우리가 배달의 민족 같은 배달 플랫폼에서도 고객이 먹어보고, 사진은 이쁜데 맛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실제 맛이 있는지 없는지 먹어보기 전에 모르니 그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고객의 리뷰를 보는 것처럼, 제품을 사는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글로시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 제품을 쓰신 분들의 후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갖고,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에 상세 페이지를 먼저 올리기보다는 고객의 리뷰들을 더 올린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리뷰를 올리더라도 좀 안티한 것들은 빼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안티가 아닌 거나 안티인 거나 뭐 극찬을 하는 거나 다 올린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고객들이 실제로 써보고, 나한테 이런 것이 맞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객 후기가 실질적으로 마케팅에 지원이 되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다민족 국가니까 흑인이라든지 백인이라든지 저기 멕시코인이나 여러 가지 아시아계나 여러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자기가 쓴 후기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런 것을 알려서 실질적으로 큰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고객들한테 진솔하게 접근하니까 이런 것이 마케팅화 돼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SNS를 너무 잘 쓰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 이제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이 되죠. 뭐 지금은 여러 장으로도 보여줄 수도 있고, 지금 동영상으로도 나타나게도 돼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앞으로는 동영상이 많이 가질 거니까 고객이 실제 모델이 돼서 자기가 이걸 새로운 제품을 써본 것에 대해서 일종의 개봉기, 써보고선 느낀 점을 말하는 어떤 그 화장 크리에이터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일반 개인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하니까, 그것을 보는 실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나하고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매로 유도가 되는 이런 부분들까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타 마케팅을 하지 않는 회사래요. 그러니 그것이 실질적으로 고객의 니즈도 맞췄고, 그런 광고 비용이라든지 기존의 제품에 포함되어야 될 것이 세이브가 됐으니 가격도 저렴하고 하니까 반응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고객들이 이런 것들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그 고객이 요구하는 니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게 돼서, 이 회사는 고객 청원이 1번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사활을 걸 정도라고 한답니다. 더불어서 페이스북 라이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창업자인 여성 CEO라든지 직원들이 실제로 이 화장품을 이용해서 자기가 화장을 하고 나오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좀 더 라이브성들을 강화시키고 일반 사람들하고 내 실제 이거는 유명 연예인이 써서 이렇게 이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절대 그렇게 될 일도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될 일도 없지만 그런 흡사한 것을 가지려고 하는데 실제로 나와 비슷한 사람의 피부색을 가진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쓰고선 했던 것을 보고 느꼈던 것을 실제로 반영한다니까 글로시스 같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얼마나 이런 부분들의 고객 지향적으로 그 다음에 내부 고객도 고객인 거죠. 암만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한다 그래서 이 제품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렇게 리얼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고객이든 외부 고객이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그 초점을 잘 맞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발명해서 얘기하는 역발상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뭐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뭐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왜 얘기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나중에 1,000만 원 들여서 300만 원 버는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제가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발표가 있을 텐데 이런 얘기를 왜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얘기해도 안 합니다. 할 사람들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들었을 때도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이걸 이렇게 해보면 되는데 내 업무에 어떻게 반영할까? 내가 업무에 반영하지는 않더라도 이런 걸 이렇게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시라는 뜻에서 아이디어 365가 진행이 되는 부분이니 여러분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글로시스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저하고 직접적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나 내지는 아컨TV를 검색하셔서 친구 맺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영상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알람 설정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이디어 소스에 대해서는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일 아이디어 365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